당신이라면 배은망덕한 자식에게 준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법정, 오후 2시. 형광등 아래 냉랭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한 노인과 50대 중년 남성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콩콩콩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진다. 82세 박인수, 그의 손에는 6개월 전 아들에게 넘긴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이 있었다. 3,000평, 시가 5억의 땅. 이 땅 한 조각이 과연 무엇이기에 아버지와 아들을 법정까지 오게 만들었을까? 아버지, 이미 제 땅이에요. 등기까지 넘어갔다고요. 그건 내가 약속을 지킬 때 이야기야. 저도 바빴어요. 사업 때문에. 아버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니라 포기했지. 6개월 전, 한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에게 평생의 재산을 증여했다. 그리고 지금 그 증여를 취소하려는 법정 투쟁. 과연 이 아버지는 이미 넘어간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계약에는 숨겨진 독이 있다. 6개월 전, 가을 오후 인수의 시골 한옥. 마루에는 50대 중반의 아들과 50대 초반의 며느리가 증여계약서 앞에 앉아 있다. 그날 오후 인수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이 땅 문서야. 내 이름으로 넘긴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나를 끝까지 모셔라. 병원비, 식사, 돌봄 다 내 몫이다. 이걸 어기면 아버지, 그런 게 무슨 조건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제일 안 지켜지더라. 계약서 제3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날 정우는 5억짜리 땅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엔 독이 숨어 있었다. 3개월 후 정우의 새 사무실 및 인수의 시골집, 대비되는 두 공간. 정우는 그 땅을 담보로 사업을 확장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건설 컨설팅 회사로.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는 점점 잊혀져 갔다. 정우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네, 이사장님, 다음 주 골프 일정 잡았습니다. 핸드폰 진동으로 발신자가 아버지다. 통화를 무시하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시각 박인수는 혼자였다. 추운 겨울 저녁, 전기장판도 켜지지 않은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며 정우야, 난방이 안 돼. 보일러 좀. 전화 너머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이따 전화할게요. 뚝 끊기는 전화. 이따는 또 언제야? 며칠 후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인수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정우 부부에게 인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뛰어온 정우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사의 차가운 질책이었다. 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며칠째 식사를 못 하신 것 같고요. 난방도 안 된 집에 계셨나 봅니다. 저희가 매일 전화했는데 전화가 밥을 먹여줍니까? 정우가 침대 위 산소호흡기를 낀 인수를 보며 아버지, 인수가 가까스로 눈을 뜨고 정우야,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넌 약속을 잊었구나. 그 순간 아버지는 결심했다. 퇴원 후 인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우가 아닌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그리고 2주 후 정우의 사무실, 법원 등기 우편을 받는 순간.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택배 하나가 정우의 인생을 뒤흔들게 된다. 정우가 봉투를 뜯으며 이게 뭐야? 서류 제목, 증여 취소 청구 소장. 미쳤나? 아버지가 날 고소해. 증여 취소. 그게 가능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변호사님, 이미 등기 넘어간 땅도 취소될 수 있어요? 조건부 증여였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라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 취소가 가능하죠. 그럴 리가. 제가 돈도 보냈는데. 그 시각 요양병원 1인실. 인수는 창밖을 보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고 있었다. 어린 정우를 안고 웃던 젊은 시절의 자신. 미안하다, 정우야. 하지만 이건 내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이야.
법정 2차 변론기일. 예상치 못한 증인이 등장한다. 법정은 냉정했다.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았다. 1차 변론에서는 팽팽했다. 정우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한 통장 내역을 제출했다. 하지만 2차 변론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증인 출석하십시오. 증인석에 앉은 최 사장. 정우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며 60대 남성이다. 증인께선 피고와 어떤 관계십니까? 10년 지기 사업 동료입니다. 피고가 아버지를 소홀히 대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우는 충격받은 듯 사장님, 정우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최 사장은 6개월 전 술자리에서 들었던 정우의 말을 증언했다. 효자 되기 힘들어요. 땅만 받으면 되죠 뭐. 그 한마디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증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는 단순히 돈만 보냈을 뿐 민법 제974조가 명시하는 생활 전반의 부양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최종 의견 있습니까? 인수가 직접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장님, 저는 돈이 아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이 사람을 배웠으면 했습니다. 인수는 눈물 흘리며 땅은 돌려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무너졌다. 판결 선고일. 법정과 복도. 판결의 날이 왔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심장은 요동쳤다. 피고는 증여계약 당시 명시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증여 취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망치 소리 땅땅땅. 정우가 주저앉으며 아버지,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를 부축한다. 여보, 인수는 표정 없이 법정을 나섰다. 그는 이겼지만 승리는 쓰디쓸 것이었다. 법원 복도. 정우 뛰어가 인수를 붙잡으며 아버지,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인수는 돌아보지 않고 기회는 6개월 전에 줬다. 정우가 무릎 꿇으며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인수가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보며 정우야, 내가 잃은 건 땅이 아니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니? 정우가 오열하며 아버지, 인수가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어 나간다. 아버지는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로 얻은 건 땅뿐이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6개월 후 서울의 고급 요양원 정원과 정우의 낡은 원룸. 대비되는 두 공간. 인수는 판결 후 받은 땅을 처분해 서울의 요양원에 입소했다. 최고급 시설, 24시간 케어. 하지만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여긴 조용하고 좋네요. 하지만 그의 눈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편안함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다. 정우의 낡은 원룸. 정우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핸드폰을 보다가 정우는 핸드폰 화면에 아버지라는 연락처를 떨리는 손으로 전화 걸려다 멈추며 아직은 안 돼. 정우는 사업도 땅도 아버지도 잃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요양원에 있는 인수에게 배달된 소포? 어르신, 택배 왔어요. 인수가 소포를 열어본다. 안에 든 건 손편지 한 장. 정우의 편지. 아버지,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건 땅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저는 이제 배우겠습니다. 사람이 되는 법을. 정우 올림. 인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 한 방울을 흘린다. 이제라도 알았구나. 진정한 재산은 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이자 약속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변치 않는 사랑이었다. 증여는 취소할 수 있어도 후회는 되돌릴 수 없다. 요양원 창가에 놓인 가족 사진이 따뜻한 햇살에 비쳐서 인수의 눈을 비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